그러면 어떤 주택들을 사야 되는지, 어떤 주택들이 가격이 올라가는지 좀 아셔야 될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일자리가 많거나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을 사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가구 1주택도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빠질 거 예상하고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럼 임차를 사는 것들이 맞는 것들이죠. 근데 올라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을 보셔야 되고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나. 그리고 그 지역들은 통상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지역 중에서 그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이 있는 지역들을 보시는 것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제일 많은 강남권, 종로 중구, 여의도, 여기랑 한 번에 갈 수 있는 전철망이 있는 지역들은 1순위 매수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품의 질을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처럼 아무 주택이나 되는 것들이 아니라 단독 다세대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조금 더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수요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파트도요, 새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은 구축으로 이사를 안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새 아파트이거나 새 아파트로 될 지역들을 보시는 것들도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다음에 전개될 트렌드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지방은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은 인기도 많고 수요도 많고 가격이 비쌌는데 지금부터는 교육 환경에 대한 프리미엄이 낮아지진 않지만 지금부터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라갈 프리미엄이 뭔지가 중요할 텐데 올라갈 프리미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퇴자들이 어떤 입지, 어떤 상품들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좋은 주거가 있어야 되고요. 경제력이 있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지하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하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이 좀 좋아야 되고요. 녹지공간, 수공간이 있으면 더 좋고요. 즐길 거리, 쇼핑이 가능한 곳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 합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죠. 그래서 저런 입지들 중에서 지금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입지들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거의 천하무적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입지뿐만이 아니라 건물도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아파트 일변도의 선호도였다가 최근에 들어서서 주상복합 인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왜 올라올까요? 헬리오시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9,510세대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데요. 맨 끝동에서 단지구까지 가는데 보통 제 걸음으로는 15분, 여자분들 걸음으로는 한 20분, 그다음에 좀 나이가 있는 분들 걸음으로는 한 40분이 걸리더라고요. 나이 드시는 은퇴하신 분들, 특히 80대 전후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살고 싶어 하실까요? 싫어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오르락내리락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시설들을 최근에 와서 굉장히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트렌드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일반 대단지 아파트보다 인기가 많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선호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10%, 20% 선호도가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죠. 결국은 주상복합 입지인데 지하철 역세권에 종합병원 근처에 있는 주상복합은 향후에도 인기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향후에 투기지역, 투기가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아마 계속 재개발, 재건축 입지로서는 거의 이제 뭐 안심해도 되는 입지가 될 것 같고요. 허구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는 이상 여기는 분양가가 낮게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분양을 받아야 되는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양가 관리 지역일 텐데 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허구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것들이거든요. 고분양가라고 하는 지역들은 입지가 좋다는 겁니다. 결국은 서울 25개구라든지 부산 해수동이라든지 뭐 이런 입지들 같은 경우는요. 향후에도 입지가 좋다는 것들이 정부가 공인을 한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 상승 선도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도 두 개를 나눴는데요. 집값 상승 선도지로 지정된 11개 입지, 경기도의 3개 입지 같은 경우는요. 언제든지 분양을 해도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지구 분양을 해도 분양에는 안정적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집값 하락을 걱정할 필요 없이 들어가도 되는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 등 입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입지 조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해야지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은 절대적으로 구축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신축만 아마 수요가 남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17 대책이 나왔을 텐데 특별한 건 없고요.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 뭐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보다 조금 더 규제적이 확대가 되고
규제 강도가 높아진 것들이지 새로운 대책들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인지 빨대 효과가 생길 것인지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도 수요가 많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축이 먼저 오를 거고요. 신축이 많이 오른 다음에 구축들도 올라갈 겁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 경기 인천입니다. 경기 인천은 모든 지역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서 수요가 차고 넘칠 때 그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서울 영향권 지역들은 서울과 똑같은 패턴대로 신축, 구축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요,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겠지만 성공 확률이 높겠지만 지금 규제 지역으로 들어간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적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택지 개발 사업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지방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Q&A도 진행하면서 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6.17 대책으로 풍선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 기본적으로 풍선 효과는 규제 지역 인근 지역부터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 비규제 지역인 지역들 먼저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할 때 수도권이 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붙어있는 입지들 있죠. 강원도, 충남, 충북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붙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광역시가 될 텐데 광역시들이 아마 그 2차 아마 그 수혜지로서 아마 일단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역시까지도 아마 규제가 내려올 것 같아요, 예상은. 그럼 광역시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 또 중소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중소도시 중에서도 규제를 당하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청주예요, 청주. 그러니까 청주를 규제할 정도라고 하면은 청주급 도시들은 다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하고 하는 것들은 인구 100만이 안 되는 지역들일 텐데 전주가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도 그럴 수 있고 창원도 그럴 수 있고요. 그 정도 급들. 포항도 그럴 수 있고요. 아무튼 구로 분구가 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적인 수요도 많고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새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 위주로 올라갈 겁니다. 거기도 일종의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하기 전까지는. 또 그 지역이 올라가면은 또 그 아래 단계. 결국은 이제 한 개 구의 인구가 30만, 40만일 텐데 일단은 그 50만에서 100만 사이에 중소도시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40만 이하의 그 다음 도시들. 그러니까 아마 20만에서 40만 정도 되는 도시들이 움직일 겁니다. 아마 근데 거기까지는 움직일 텐데 20만 이하 도시들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만에서 40만이 한 3단계. 그래서 그다음에 그 40만에서 한 80만 정도가 2단계. 이 정도로 아마 순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고요. 어떤 오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서도 많이 나오고, 뭐 전략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주식시장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 시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100%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에는요, 실수요랑 투자 수요가 있는데, 실수요는 코로나랑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일정들을 잠시 연기할 수 있고 집을 보여주는 것도 좀 꺼릴 수 있긴 하지만 이사 가야 되는 것도 이사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신규 청약 시장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모델에서 안 가도 되니까 청약 경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들보다는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 갖고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미리 사전에 겁을 먹고 분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서 이제 위험하다는 것들을 정의를 한번 하고 가야 될 텐데 아마 가격이 크게 빠지는 것들을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크게 빠질 수 있는,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지금 없는데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은 일단 전세가를 보시면 돼요. 전세가가 가장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실수요, 투자 수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수요의 가장 핵심이 엑기스가 전세 시세일 텐데 전세 시세가 폭락을 하지 않은 이상 전세 시세 이하로 가격이 내려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안정된 곳은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전세가를 보시고 전세가가 빠지는 상태에서 미분양이 쌓인다. 그럼 그 지역은 분양을 해서도 안 되고 분양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들이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살 때는 미분양이 적어지는 지역들, 줄어드는 지역들에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을 사면은 그게 안전한 것들이고요. 그것들이 그렇게 급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계속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고 향후에 한 2, 3년 동안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